허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배울 건데, 허가 관련해 시험에서 꼭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다 총점을 좀 두시면 되거든요. 자, 어디를 했는지 우리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자, 한번 보실래요? 뭘 배웠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대지 배웠죠. 1필지 1대지 원칙. 인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죠. 대형 건물,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요. 아파트 단지, 운동장, 그죠? 지하상가, 합칠 것을 조건, 합병은 안 되는데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한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죠. 일부만 농지전용, 일부만 산지전용, 일부의 개발행위가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일부가 도시공격 시설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건물입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키워드는 이에 딸린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건물은 건물인데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 게 있죠. 문화재, 그죠? 그 다음에 철도, 선로 안에 있는 일부 시설, 도로 위에 있는 톨게이트, 하천 위에 있는 수문 조작실, 그 다음에 컨테이너형 간이 창고, 공장 용도로 써야 되고 이동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비, 그 다음에 모든 공작물이 아니고 일부, 여기 이제 일부란 말이 왜 노란색 선인지 이제 이유가 보일 겁니다. 모든 공작물이 아니고 일부, 광, 탑, 굴, 철, 고, 태, 오. 그 다음에 철골 조립이 주장인데 외벽이 없는 거 있죠. 그거는 8m, 전부 다 넘는인데 야는 이하. 지하 대표는 30 넘는 이래 됩니다. 그래서 공작물도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를 배웠습니다. 건축, 신정, 개제, 이전, 대수선, 주요구조부하고 울트라. 됐죠.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보 지붕들을 정설 해체하거나 30이나 3개 이상을 쏘는 변경. 울트라, 방화, 벽이나 방화, 구에 의한 바닥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다가구 다세대, 가구 몇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 해체, 수원 변경. 숫자가 없고 있고. 구분됐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배웠습니다. 좀 전에. 자, 산, 전문, 영교, 건축이.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옆으로 바뀌면, 그죠? 그렇지.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 바닥 100 이상이면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 받아라. 단 바닥 500 미만인데 대수선의 공사를 수반하자면 사용 승인도 안 받아도 된다. 허가 대상인데 바닥이 500 이상이더라. 그죠? 그럴 때는 누가 설계한다? 건축사가 설계라.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흐름을 안다는 것은 시험에 흐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흐름을 알면 논점을 잡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죠. 지금 2시간은 분량인데 만약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요. 정리하는데 10분이면 끝납니다. 울트라하고 주요구조부하고 이런 식으로 툭툭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런 연습들이 계속 돼줘야 돼요. 그러면 양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면서 필요한 부분을 득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락단락을 하는데 이제 전체 흐름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이제 반복되고 좀 오래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포에 나와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어떤 법에 있는지부터 헷갈려요. 저게 배우긴 배웠는데 알긴 알겠는데 저게 국계법에 있는 건지 개발법에 있는 건지 건축법에 있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논점을 못 잡고 해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여러분들 아직 시작 단계잖아요. 그죠? 시작 단계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런 자꾸 전체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시험은 입력하고 출력 두 가지가 있거든요. 출력이 중요합니까? 입력이 중요합니까? 출력입니다. 출력.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옷장을 6개의 장롱을 마련해 놓고 그 장롱 안에 그죠? 겉옷, 속옷, 그죠? 모자, 그죠?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입는 옷 이런 식으로 자꾸 분류를 해서 넣어 놓으면요. 나중에 찾기가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내 머리가 그걸 찾아간다고. 근데 쑤셔 넣죠. 안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안 나옵니다, 이게.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즉, 시간 안에 문제를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보겠습니다. 자, 허가는 논점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논점이 깔끔하면서도 시험에서 아주 적합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건축에 대한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이라고 나올 겁니다. 나오죠, 그죠? 입지나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 그죠? 시험 문제가 한 3, 4년에 한 번씩 문제가 툭툭 밀어넣거든요. 사전 결정인데, 자, 요거는 설명을 좀 들으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자, 설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글자가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사전에 결정하자. 이거거든요. 사전에 결정하자. 이겁니다. 사전에 결정하자. 뭐 하기 전이라니까, 뭐 하기 전인데 이라니까,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결정해 주세요. 뭐를? 허가 여부를 미리 결정해 주세요. 이겁니다. 미리 허가 여부를 미리 좀 알려주세요. 그러고 나면 건물 짓게. 이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도는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요. 이 들어온 지가 한 5, 6년, 5년, 6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자,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학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본 거죠. 근데 저기다가 건물지 가지고 분양하면 내가 직접 운영해도 대박 터질 것 같아. 이거 이 동네 산지가 지금 한 40년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꼭 필요한 데 없는 것들이 많아. 뭐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병의원도 한꺼번에 좀 모여 있으면 좋겠고, 약국도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네에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차를 타고 나가야 돼. 좀 대형 슈퍼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전부 다 장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지으면 참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여기에다가 나중에 그죠? 1층은 슈퍼, 2층은 병의원 확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3층은 헬스, 필라테스, 요가, 그죠? 이런 것들 쫙 넣어가지고 업종을 쫙 넣으면 대박 터질 것 같아. 근데 저거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일단 허가 받아 놓자. 라고 해가지고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거든요. 요거 갖다가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을 제기했어요. 허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하겠어요. 시간 없다. 빨리 하게. 허가권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래 얘기하겠죠. 왜?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를 네 것도 아닌데 네가 허가 신청을 제기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래 얘기한다고. 우리가 주택법에서 배웠거든요. 주택법상의 한 번에 짓는 게 30개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첫 번째 요건으로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몇 프로? 100%. 확보가 안 되면 사업계획 승인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죠. 똑같아요. 건축허가 받으려면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남의 토지에다가 이렇게 신청했죠. 그러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래 얘기한다고. 맞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지정신이 아니었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공인중개사 B를 넣어가지고 했어요. 이거 팔아. 내가 살게. 그래가지고 밀당해서 샀어. 지금 샀어요. 얼마? 50억. 주고 전 재산을 털어놓고 그 다음에 빚을 내가지고 샀습니다. 부채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드디어 소유권을 확보해서 안 했어. 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허가 신청을 제기를 했다니까. 근데 허가권자가 정신이 들었네 이제 네가. 그죠? 신청했더니만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라고 생각해봐요. 허가 안 나와. 그럼 이런 것 같으면 가만히 서 있겠습니까? 뒤로 넘어가겠습니까? 뒤로 넘어갑니까? 앞으로 넘어갑니까? 그죠? 실제로 옛날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토지부터 매입하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시골에 농지가 있는데 저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를 지으면 저거 대박이겠네.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주택을 지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죠. 농지를 덜렁 산다니까. 근데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니까 전용 허가를 내죠, 안 내죠? 안 내주죠. 그러면 토지가 그다음부터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그럼 좋겠지. 그죠?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한테 허가 신청을, 저희가 사전결정을 신청하냐면요. 허가권자한테 입지나 규모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신청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가 내준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 뭘 한다? 대지를 매입하고.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건물을 허가 신청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돼요. 자, 그러면 입지나 규모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내준다고 했는데 사전결정이 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신청할까요? 허가 신청을 하겠죠. 누구한테? 그죠? 그럼 허가권자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허가권자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내주죠. 무조건 내주죠, 이거는. 그죠? 왜? 이러니까 입지 규모 사전 결정에 대해서 지가 판단을 했거든요. 허가 내준다고 했거든. 근데 나중에 허가권자가 허가를 거부해요. 사정 변경이 안 생겼어요. 원래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을 낼 때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허가 신청을 제기했더니만 허가권자가 문제야 내가. 문제 내가 억울하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행정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행정청은 스스로 내린 결정에 나중에도 구속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행정의 자기 구속력 이래 있어요. 행정법에 있어요, 그게. 행정법에. 그래서 행정청은 스스로 내린 결정에 나중에 구속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는 한은. 그죠? 만약에 행정청이 결정을 내려놓고 나중에 번복을 하죠. 그러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행정청의 행정 행위를 믿을 수가 없더라. 엄청난 혼란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대신에 이러면 안 되겠죠. 입지 규모에 대해서 사전 결정해서 오케이 사인이 났거든요. 2020년에 됐다 해가지고 진 안 짓고 아들한테 상속을 해줬어요. 아들이 언제 지냐면 50년 있다가 건물을 지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오케이 났으면 허가를 신청하는데 기간 제한을 두는 게 상식이다, 안 두는 게 상식이다? 두는 게 상식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2년입니다. 안에 허가 신청을 제기해야 되고요. 2년 안에 허가 신청이 없죠. 그럼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은 실효된다. 시험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죠.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 떨어지고 나면 2년 안에 착공해야 된다. OX. X. 착공하는 게 아니야. 착공하는 게 뭐 한다? 허가 신청을 제기하고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 얼마나 착공한다? 2년 안에 착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2년 안에 착공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수험생이 다 틀리피더라고 또. 너무 답답해. 왜? 공부를 뭘 하냐면요.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이 허가 신청을 제기하는 게 포인트거든.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 빈다? 일을 보는 거예요. 오, 3년을 내면 큰일 나겠네. 아니, 다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공부는 외울 게 많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야 될 걸 외우는 거예요. 의미를 보셔야 돼요, 항상. 의미를 보시고 의미를 보다 보면 숫자는 자동으로 외워져요. 그리고 숫자는 지금 외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숫자 때문에 막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숫자 안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네 생각이고 우리는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외우라고 그러면. 의미를 보셔야 돼요. 의미. 법은 숫자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 일을 갖다가 일로 낼 수 있어, 없어? 이런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에이씨, 이런 문제 왜 나와? 진짜 짜증나고 그래, 씨. 그 출제를 누가 하면 대학 교수들이 출제하거든요. 일을 일로 바꿔놓고, 와, 문제 정말로 잘했다. 아, 틀리다. 이렇게, 초딩이가 지금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 수준을 생각하라고, 수준. 출제하는 사람 수준. 그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 출제를 하는데 일을 갖다 일로 바꿔놓고 아 문제 정말로 잘냈다 함정 빠져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숫자를 비틀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요. 그죠? 숫자를 비틀어 내는 게 아니고 의미를 내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나오는 경우 있어 없어요? 그 숫자는 뭐냐면 의미를 가지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는 숫자. 예를 들어서 주택법에서 주택이 완공되고 나면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15일이거든. 건축법에서는 며칠이냐면 7일이거든. 그런 거는 바꿔서 문제를 내는 거지.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건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숫자를 갖다 바꿔서 내는 경우는 그건 문제 잘 안 냅니다. 그럼 그 문제 내면요, 좀 쪽팔린다, 이가. 대학 교수가. 저도 이 일개 학원 강사인데, 저도 이런 거 내면, 손이 부끄럽거든요. 내기는 내. 자. 낼 개였으면 내기는 내. 내기는 내는데, 그래도 부끄럽다, 손이. 부끄럽다. 의미를 항상 그러니까 의미를 먼저 드시고 최종적으로 근데 외워야 돼 안 해야 돼?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이게 우선은 아니고 뭘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게 정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다 했습니다. 볼까요? 무슨 건물을 그러니까 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 사전에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건축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내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나? 그죠? 규모는 어떻게 되는데? 내가 뭘 고려해야 되는데? 라는 것들을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전 결정 신청 단계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는 교통 영향 평가 검토를 동시 패션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사전 결정 검토를 하면서 허가 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교통 영향 평가를 그 사전 단계에서 미리 받는 경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누구들 둘 다 좋아요. 신청자 입장에서는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고 미리 판단을 받아서 또 내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좋고 허가권자도 좋아요. 허가권자도 사전 결정 단계에서 심사를 한번 했죠. 그럼 나중에 허가 단계에서 심사를 할 때는 은기간 심사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심사인거는 빼고 나머지만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평가도 같이 할 수 있네요. 사전결정 신청된 건물의 건축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일 때는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지방환경관서에 장하고 미리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교통, 그 다음에 여기 봤던 환경 이런 문제들이 허가 단계에서 심사를 할 걸 사전결정 단계에서 미리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의제상 사전결정 통지를 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왔죠. 그럼 입지규모 용도 사전결정하고 나서 신청자에게 알려줘야 되고 통지를 받으면 다음 허가나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뭔데 뭘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것으로 봐요. 두 번째 산지 전용, 그 다음에 3번에 농지 전용, 그 다음에 하천 점용 허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받습니까? 사전 결정 단계에서 받으면 받은 것으로 본다. 그죠? 근데 이제 산지 전용 한번 봐봐요. 이번에 산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신고, 산지 일시전용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2번. 보전 산지인 경우에는 어디에서만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에서만 받은 것으로 본다. 즉 비도시에 가면요 보전 산지는 산지 전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통제를 받아야 된다. 별도로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는 괜찮은데 도시에서는 괜찮은데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효력상실을 원해요.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죠. 그러면 얼마 안에? 2년 안에 뭘 신청해야 됩니까?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죠? 그러면 사전결정 효력이 뭐 됩니까? 상실돼 버린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2년을 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은 몇 년? 2년. 안 하면 뭐 된다? 실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네요. 허가권자가 나옵니다. 허가권자가 누군데? 그러니까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누구요? 시군구. 누구라고요? 시군구에서 할 수 있으면 특별자치시도는 당연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첫날 여러분들 강의할 때 다 말씀드린 거라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시군구한테 허가받아라. 됐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특별시하고 광역시, 서울하고 부산에서는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서울하고 부산은 허가권자 누구예요? 구청장. 시군구니까 서울하고 부산은 구청장. 안양은
안양시장. 강원도 평창은요. 평창군수, 시군구니까, 그죠? 자, 근데,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은요, 특별하고 광역시는 구청장입니다. 근데 층수가 몇 층 이상? 21층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10만 이상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대형 건물이라고 불러요. 그냥 용어를 갖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형 건물. 여러분 약속해요. 대형 건물을 건축하죠. 이럴 때는 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특광시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바뀝니다,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봐요. 서울의 롯데 월드타워가 어디에 있냐면 잠실에 있죠. 그죠? 잠실은 송파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잠실에서 건물 지을 때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요? 송파구청장한테 받거든요. 근데 층수가 몇 층 이상이면 21층 이상이 돼버리죠. 그럼 허가권자가 바뀐다니까. 누구래요? 서울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 롯데 월드타워 123층을 지을 때는 서울시하고 롯데하고 문제입니까? 서울시하고 송파구 문제겠습니까? 서울시하고 롯데 문제입니다. 롯데하고 서울시의 문제죠. 지금 여러분들 그 삼성동에 현대가 4억을 짓고 있거든요. 그게 100층 이상을 지으려고 했는데 현대에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50층짜리 2개 동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 기사로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다 보니 그 이제 설계 변경이나 각종 그거와 관련된 100층을 갖다 몇 층으로 낮추고 50층으로 낮추고 한 동을 갖다가 몇 개로 동을 2개로 한대요. 현대에서 그렇게 한대, 설계 변경을 한대.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겁니까? 그 서울시죠. 몇 층 이상이라서. 그렇죠. 그 21층 이상이니까.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부산에 놀러 가면 해운대 가면, 그죠? 센텀시티 지나가지고 마린시티 그 광안대교 쪽으로 해가지고 라인을 따라서 주상복합이 쭉 들어와 있죠. 그죠? 50층, 100층짜리가 쭉 들어와 있잖아. 그거 전부 다 인허가권을 누가 지고 있는 거다? 부산시에서 지고 있는 거야, 부산시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허가권자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부산하고 서울은 허가권자 누군데? 그렇지. 자, 됐고요. 근데 이제, 층수가 21층 내지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라고 했는데, 갈로 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어떤 중요한 말이 나오냐면, 연면적 30%를 증축해서 21층 내지는 10만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만다 포함합니다. 이것도 대용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걸 증축해가지고 25층이 되는 거지. 그때도 허가권자가 누가 된다? 특강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죠? 대형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형에서 제외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대형 건물 제외해서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물은 대형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공장, 창고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과 창고는 원래 처음부터 일정 규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데 또는 창고가 있는데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거지. 그죠?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거지. 그러면 대형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라는 말은 허가권자가 여전히 누가 된다? 시, 군, 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창고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원래 공장과 창고는 일정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대형으로 보지는 않겠다. 이렇게 미리 잡아주는 겁니다. 자, 도지사 사전승인이죠. 시장건수는 누구요? 시장건수입니다. 누구는요? 시장건수. 시장건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허가할 때는 건축계획서하고 건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어이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줄짝. 시장건수는 도지사한테 뭐 한다고요? 승인을 받습니다. 1번 보니까 대형 건물이 나오네요. 층수 몇 층? 연면적은 10만 이상. 공장 창고 11을 거친 건물은 빼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도 안양시에서 2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가 됩니까? 안양시장. 서울에서는요, 서울시장. 구청 내에서 바뀌죠. 근데 안양은 안 바뀌어요. 대신에 도한테 가서 뭘 받아야 된다?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사전 승인.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특광에서는 대형 건물을 지으면 즉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을 지으면 허가권자가 바뀌는데 특광이 아닌 시군에서 허가권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대신에 도한테 가서 뭐 받을 뿐이다?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전 승인이 여러분 2개 돼 있습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도의사가 지정 공고했습니다. 내한테 사전 승인 받으라고.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얼마? 1000 이상짜리, 그죠? 이런 건물을 짓죠.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 숙박 공동주택을 짓죠. 그럴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의사가 역시 지정 공고했어요. 나한테 사전 승인 받으라고. 어떤 건물을 지을 때니까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을 짓죠. 그러면 도한테 가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 승인 받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3개인데 시험에서는 주류가 도의사의 사전 승인 쪽에다 답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논점이 풍부하고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특광은 잘 안 냅니다. 내봐야 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는 또 문제를 어떻게 더 많이 나오냐면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A도 B시에서 25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A 도지사가 허가를 해야 한다. B 시장이 A 도한테 사전 승인을 받고서 허가를 해야 한다. A 광역시 B 구에서 연면적 15만 제곱미터짜리 창고를 지을 때는 A 광역시장이 허가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연습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습이 되려고 그러면, 요 기본이 베이스가 깔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이 몇 개? 3개. 자, 요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볼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하니까 헷갈리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자, 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누굽니까? 원칙적으로. 시군구. 예외적으로요. 몇 층 이상? 연면적은 이걸 뭐라 그러는데? 대형 건물. 뭐는 뺀다? 심의를 거친 건물은 만다? 제외하죠. 그죠? 그 다음에 30% 이상을 증축해가지고 21층 또는 10만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만다? 포함합니다. 됐죠? 자, 이런 건물을 첫 번째,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지어요. 그럼 허가권자가 누가 됩니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죠. 원래 특광 허가권자가 누군데요? 그 허가권자 변경이 온다고. 근데 이런 건물을 시군에서 건축을 하죠. 그럼 허가권자가 누가 된다? 시장군수.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단 도지사한테 가서 뭐 받는다?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대상이 3개가 있어요. 하나가 좀 전에 봤던 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정도의 대형 건물. 두 번째가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할 때, 또 한 개가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할 때. 근데 둘 다 공통점은요, 자연환경 수질 보호, 교육 주거환경 보호는요, 둘 다 도의사의 사전 승인 받으라 그러면 도지사가 나한테 너 사전 승인 받아라 여기서 라고 지정 공고한 지역이어야 돼요. 공통이죠. 애써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는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짜리 어떤 건물을 지을 때인데, 그 어떤 건물이 뭐냐면 회식 순서예요. 회식 순서. 뭐 일반 업무시설인 사무실에서 1차는 일반 음식점에서 1차를 먹고요. 2차는 위락시설에 가가지고 한판 놀았는데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혼자 폭탄 좀 먹고 돌리고 난리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에 가 못 가고 숙박시설에 자야 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에 가서 잤다. 이렇게 하면 회식 순서가 나옵니다. 이런 건물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거환경 교육보호는요, 도의사가 지정 공고를 했는데 2개의 시설,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을 짓죠. 그럴 때는 도의사한테 가서 사전 승인 받습니다.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세 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이게 헷갈리는데 내 위치를 알아. 여기는 지금 규모가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이라는 규모를 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규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규모를 넣죠. 이래내죠.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지역에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인데 3층 이상인 위락 숙박 시설을 지을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라. OX. X. 3층 이상 아니어도 돼. 1층이어도 돼. 뭐 먼저 해야 됩니까? 자, 근데 안에 깔리게 할 테니까 잘 들어봐야 돼. 자, 요거는 이제 의미를 봐야 돼. 대형 건물은 문제가 안 돼요. 대형 건물은 우리가 이제 시군에 지을 때는 시장군수가 가는데 도한테 사전 승인 받더라. 이거는 이제 센터를 잡았으니까. 자연환경 수질 보호하고 교육 주환경 보호인데, 자연환경 수질 보호에서, 그죠? 교육 주환경 보호에서, 자, 두 개가 보호하려고 하는 객체가 달라요. 자연환경 수질 보호는 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해야 돼요. 즉, 내면을 보호하는 겁니까? 외형을 보호하는 겁니까? 외형을 보호하죠, 외형. 환경 훼손이 되면 안 되고, 수질 오염이 되면 안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외형 보호가 목적이니까 일정 규모가 돼야지 환경 훼손이나 수질 오염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규모를 필요로 한다고. 근데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건 외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내면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교육 주거 환경은. 그래서 굳이 3층까지 안 가도 저 규모가 1제곱미터만 봐봐요.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인데 1제곱미터의 위락 시설로서 애들을 오염시킬 수가 있어 없어? 그죠? 1제곱미터의 위락 시설이 교육 환경을 훼손할 수가 있죠. 애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중2를 1제곱미터의 위락 시설이면 애들을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뭐고 평생을 공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규모가 굳이 3층이나 1000제곱미터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규모를 안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보호의 객체가 뭔지를 생각하면 그죠? 규모가 있고 없고가 논리적으로 빠져나옵니다. 안 헷갈리는 거죠. 요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저장장치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본능적으로 풀어야 돼요.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보는 순간에 외형 일정 규모가 돼야 되거든. 뭔데? 이거는 쉽잖아. 뭔지. 이거 이야기했잖아. 뭐. 회의 순서. 그리고 주환경이나 교환경 보호는요, 보호하는 게 뭐라고요? 내면. 규모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위락 숙박시 줄 때는 사전 승인 받으라.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여러분들이 허가권자에서 잡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에 대한 규제로서 허가 거부가 있는데 허가를 갖다 거부한다는 건 허가 신청이 들어왔거든. 허가권자 허가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안 내준다. 그죠? 자, 볼까요?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 건축 기본법에 따른 한국 건축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하나 해당하면 이 법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인은 뭘 거쳤어? 심의를 거쳤어. 건축인은 뭘 거친다고요? 심의를 거쳤어. 건축인은 뭘 거친다고요? 심의를 거쳤어. 출작.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허가를 안 하는데 라고 하니까 첫 번째, 위락 숙박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을 위락 숙박 출작 허가할 때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환경, 교육환경 등 출작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라고 인정하죠. 그럴 때는 허가를 만다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아, 똑같네 이것이. 짜증나고로. 그죠? 뭐 이러니까 봐봐. 뭐를 보호한다고요? 교육 환경이나 주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뭘 지으려고 하는데 위락하고 숙박을 지으려고 하죠. 그럴 때는 허가를 내줘 안 내줘? 안 내준다고. 어떻게? 건축인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만다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면요. 자연환경이나 교육 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가 똑같아요. 그리고 건물이 똑같아요. 위락하고 숙박시설이. 그러니까 요 지금 노란색하고 7번 보셔야 돼. 7번 이게 다 틀리게 만들 수 있어. 봐.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에서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에서 그죠?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했거든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위락 숙박시설을 지을 때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됐죠?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교육환경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에서 위락 숙박 시설을 지을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네? 두 개를 섞어서 내면 다 틀립힌다고.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봐요. 교육환경 주거 환경 보호, 교육 주거 환경 보호가 똑같죠. 위락 숙박 똑같죠. 그 위에 지금 노란색하고 밑에 있는 흰색하고 뭐가 달라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은 뭐 하는 겁니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은 사전 승인을 거쳐서 허가를 주는 경우예요. 허가를 내어줄 때는 뭘 거쳐라? 사전 승인을 거쳐서 시장 구성 허가를 내주라는 이야기고, 건축인의 심의는요, 허가를 뭐 할 때? 거부할 때 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위락 숙박 시설을 지으려고 할 때 교육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위락 숙박 시설을 지으려고 하죠. 허가를 내어줄 때는 뭐 거쳐야 되고? 사전 승인. 허가를 거부할 때는 건축인의 심의. 허가를 거부할 때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허가를 뭐 한다고요? 거부할 때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모른다, 나는. 바꿔서 내면 다 눈 뜨고 당한다, 이거. 나왔다. 모른다, 나는. 교육 주거환경보호, 위락 숙박. 놓으면 그때부터 수험생들은 초긴장입니다, 이거. 그리고 긴장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는 거지. 어디 논점이 있는지를 모르면 긴장 한 개도 안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허가를, 알아, 이럴 때는. 사전 승인. 노, 이럴 때는. 건축인의 심의. 됐습니까? 거부하고 허가를 내준 경우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허가, 이런 경우에도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안 내주는데, 국계법에 따르는 방제지구,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허가권자가 상습 침수 우려가 된다고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물에 대해서 일부 공간에 거하는 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2번이 뭐냐면요. 자, 들어보세요. 이제 아는 겁니다. 한 3년 전이죠. 비가 어마무시하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비가. 그때 제가 우리 본원에서 수업할 때인데, 저녁에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그죠?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 물을 갖다 양동이를 붓고 있더라고. 와, 이거 집에 가겠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하고,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전화를 해보니까 교통이 통제되고 그랬어요. 과천대로 하고 몇 군데가 통제가 돼가지고 못 가. 가야 되는데. 그래, 이제 갔죠. 갔는데 저는 집을 어떻게 돌았냐면, 삥 돌아가지고 집에 가는데 1시간, 저녁에 제가 가는 시간에 20분이면 가거든요, 집에. 1시간 정도 갔어요. 가는데 막 군데군데 지하도로는 이미 침수가 다 돼가지고 차 통제 다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야, 살다, 살지도 한 20년밖에 안 사는데 뭔 비가 이래 내리노. 평생에 본 비 중에서 제일 많이 내리네. 왜? 죄송합니다. 20년 아니고 30년인데 죄송합니다. 거짓말 했습니다.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어.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난리는 난리가 아니다. 내가 6.25 때 본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더 큰 난리가 난 것이. 그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그죠? 반지하에 물이 들이닥쳐가지고 새벽에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진짜.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반지하는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이랬어요. 안 내준다. 그거 안 내준다 이랬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공법적으로 들어오면 도대체 허가를 갖다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안 내줄 건데, 요거죠, 요거. 여기 2번이에요. 2번.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침수 우려된다고 지정고시하는 지역 일부 공간을 거하는 실,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하는 게 부족하죠. 그럼 앞으로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 그래서 여기 지금 2번이 그때 만들어진 조문 아니고 원래 있던 조문입니다. 있던 조문인데 조금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더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주는데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임의로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가 행정청들은요, 행정이 독단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견제장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거친 다음에,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작년 얘기 나왔죠. 힘 되게 잘 냅니다. 굉장히 잘 놓죠, 이거는. 허가를 만다? 제한해버립니다. 허가를 제한합니다. 자, 허가를 제한하는데 누가 제한하는지 한번 볼까요? 국장이 제한할 수도 있고, 누구 제한한다? 시도가 제한하죠. 자, 써놓을래요? 허가 제한 옆에다 땡땡. 허가권자인 시군구는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허가 제한 못 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제한 못 합니다. 허가권자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허가권자가 시군구 알겠습니까? 시군구 위에 누가 있어요? 시도.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국장. 그래서 우리가 허가권자는 제한 못 하고 허가권자 위에 있는 사람이 제한합니다. 자, 사유는 쉬워요.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기간을 냅니다. 기간. 허가 제한 기간만 알면 돼요. 자, 국장이 제한하는 거 한번 볼게요. 당연히 국토 관리를 위해서 보통 필요한 건 아니고 특히 필요하니까 제한하겠죠. 시도는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보통 필요한 게 아니고 특히 필요하니까 제한하겠지. 그러니까 사유는 나와봐야 시험에서 아무도 안 틀리고 이걸 답으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다. 조심하실 거는 장관입니다. 장관이 국방, 국가유산, 환경, 국민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면 허가권자, 허가받은 건물에 착공을 막을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데 장관은 허가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은 안 돼. 장관은 허가권자, 제한권자인 누구한테? 국장한테 뭐 하면?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 장관은 뭐 한다고요?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러면 국장이 허가를 만다? 제한하는 겁니다. 옛날에 시험에서 장관이 직접 허가 내지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문제가 나는데, 아닙니다. 장관은 안 되고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국장. 국장한테 요청해야죠.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는 지가 직접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이 제한하는 사유는 국토계획상 특히 필요할 때, 시도는 지역계획상 특히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논점이 아니죠.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시도가 제한했어. 그럼 시도는 누구한테 보고해야 된다? 시도가 제한했죠. 그럼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국장 형님한테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보고가 들어왔죠. 그럼 국장은 제한 내용이 과하다고 인정할 수 있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시도가 제한하면 국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국장은 그 제한한 내용이 과하더라. 이 기본권 제한입니다.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거는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내 재산권행사의 자유거든요. 이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기본권 제한.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한테 보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할 때 주민 의견 듣고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면 돼요. 제한기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났죠.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연장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몇 년? 2년. 2+1. 2년입니다. 2년. 그 다음에 허가 제한 대상 등의 통보. 국장, 시도는 허가 건물의 착공을 제한하면 제한 목적, 기간, 용도, 위치, 경계, 면적을 상세히 정해서 누구한테 통보해 줍니까? 허가권자한테 통보해 줍니다. 야, 너 허가 제한돼서 허가 내주면 안 돼? 라고 통보해 주면요,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이를 만다 공고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상태로 놔줍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 놓은 적이 있냐면, 국장이나 시도가 허가를 제한했죠. 그럼 국장이나 시도가 뭐 하는 것처럼 공고를 직접 내는 것처럼. 아닙니다. 국장이나 시도가 허가를 제한하고 지가 공고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통보해 주면? 허가권자인 시군구에게 통보해 주면 통보를 받은 시군구가 이를 만다 공고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소 들어갑니다. 자, 허가 취소에서는요, 여러분들 취소는 중요한 논점이, 여러분 주택법에서 사객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5년 안에 착공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객 승인을 취소. 그렇지. 할 수 있다. 공사 완료 불가하면 취소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건축법에서는 취소하여야 하는데, 사유가 필요적 취소가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라는 것은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들어갈게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죠. 그러면 허가를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형광펜. 형광펜. 그래도 형광펜 쓸 때가 좀 못하시죠? 1번. 허가 받은 자가 허가 받고 나서 몇 년입니까? 2년. 공장은 3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가요.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 착수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똑같네, 주택법하고. 그 다음에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록 착수가 불가능합니다. 6개월 기다려주는데 소유권 회복을 못 해가지고 착공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건축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또 비슷한 사유가 그대로 주택법으로 날아가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가 있습니다. 임의적 사유. 임의적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물이 이 법 규정에 따르는 명령 처분을 위반해버렸어요. 법규를 위반했죠. 그러면 법규를 위반했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를 위반하면 왜 취소할 수 있냐면 법규를 위반했죠. 그죠? 그러면 시정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야, 너 금필 위반했네. 죄송합니다. 높이 위반했네. 죄송합니다. 내가 그 조경 안 했네. 죄송합니다. 법규를 위반한 거지. 그래가지고 조경을 했어. 금필 위반의 면적을 철거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취소하면 건물 없애버려야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규를 위반하면 취소를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왜요? 시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글자를 적어놔라. 볼 연필을 가지고 있는 거. 이상한 거 적지 말고. 취소할 수 있다. 자, 됐죠? 그래서 필요적 취소 사유는 3개입니다. 자, 자, 보세요. 첫 번째, 기간 안에 착공 못 들어가면 몇 년? 2년. 공사 완료 불가할 때. 3번, 소유권 상실했을 때. 그것도 간단해요. 저도 똑같아. 그리고 법규를 위반하죠. 취소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했는데요. 자, 자, 한번 보실래요? 허가 관련해서 누가 하는데? 시군구, 대형 건물, 특광, 21층 이상, 10만 이상, 특광. 시군에서는 시군, 사전승인 2개, 자연환경 수질보호, 외형, 3층 이상, 1000 이상, 교육주거환경보호, 내면, 규모 안 따지고, 위락숙박. 위락숙박을 교육주거환경보호를 이럴 때는 허가를 내어줄 때는 사전승인, 이럴 때는 건축인의 심의. 건축인 심의는 그거 말고, 지하, 방제지구, 자연재 위험 개선지구, 침수를 했으면 그 하는 실로 쓰는 거는 건축인의 심의로서 허가를 막을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제한, 국장 또는 시도. 허가권은 제한 안 되죠. 위에 아들이. 그죠? 제한할 수 있다. 하면 몇 년? 몇 년? 2년. 플러스 1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죠.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자, 취소해야 하는 거. 허가받고 몇 년? 2년. 공사 완료 불가. 소유권 상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법규 위반 취소할 수 있다. 그거 다 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신고대상 건물입니다. 자, 올해 유력한 게 하나 있는데 놓을 때가 됐는데 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신고대상 건물이 있거든요. 소유권 합법만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정리하실게요. 자, 허가의 특례로서 신고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요거 좀 외우고 좀 쉽게요. 자, 볼게요. 허가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유가 있으면 미 허가권자에게 마음된다. 신고를 하면 뭐 한 것으로 온다? 허가받은 것으로 온다. 신고니까 여러분 뭐보다는 경미할까요? 허가보다는 경미하겠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대로 통으로 냅니다. 신고를 제외하면 뭐더라? 허가입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바닥 면적이 얼마? 85. 바닥 면적 85 이내의 전개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물일 때는 전개 재축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이 건물 연면적 얼마로 한다? 10분의 1 이내일 때만 신고를 봅니다. 자, 국계법에 따르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에 관해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도시 외죠. 규모가 얼마입니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다 미만 이하가 아니고 10 이렇게 나왔죠.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건물을 건축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OX, X,
200은 허가요. 200 미만일 때 신고예요. 미만자가 들어와가지고 짜증납니다, 이거. 다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쁘게 짓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거나 방제지구에서는 허가로. 그 다음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짜리 건물을 대수선할 때. 그 다음에 다음의 대수로서 내력벽 30 수선하고 기둥을 3개 수선하고 볼을 3개, 지붕틀 3개, 방화 벽이나 방화 후위를 위한 바닥벽을 수선하고 주계단 틈에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뭐만 하더라 전부 다 수선만 하죠. 그 수선만 하는 대수선은 신고하면 돼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와 이러니까 외형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외형 변화가 없어서 수선만 하는 대수선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 높이는 3m 이하에서 정축.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물, 공업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나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인데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500 이하짜리 공장입니다. 이것도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농수산업을 영향하는 읍면지역에서 200 이하짜리 창고, 400 이하짜리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만 그러냐면 읍면지역만 그래요. 읍면지역. 그러니까 소형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얼마라고요? 100 이하인 건물도 신고하면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자, 근데 외우는데 3분이면 다 외우거든요. 자, 저 좀 보세요. 3분이면 외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외우면 좀 그하고, 이걸 제가 해체 좀 할게요, 해체. 이걸 해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를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유사한 것끼리 한번 묶어볼게요. 정축이 있더라고요. 정축. 그 다음에 신축이 있고, 그 다음에 방구 중에서 대수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어요.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물. 그 다음에 이제 공장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사이즈의 소형 건물, 이렇게 나누면 돼요. 정축부터 해볼게요. 정축은 1번에 있죠. 바닥 면적 합의, 바닥 면적의 합의 얼마 이하? 85 이하죠. 이하의 전개재축은 신고하면 돼요. 작게 보는 겁니다. 85 이하.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높이를 얼마 이하로 정축할 때? 3m 이하죠. 정축을 모으면 두 개가 나와요. 높이는 3m 이하. 그 다음에 신축은요. 신축은 어디에 써? 이러니까 도시 외이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텐데 규모는 어떻게 되는데? 라니까 2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고 3층 미만의 건물을 지을 때. 근데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쁘게 짓는 곳이라든지 자연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죠. 이럴 때는 허가로 바뀝니다. 대수선도 어떤 건물을 대수선할 때 신고하냐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으로 똑같고요. 수선을 하는 대수선이 있어요. 내력벽 30, 기둥보 지붕틀 3개 이상을 수선하는 대수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고입니다. 수선만 할 때는 외형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면 돼요. 표준 설계도서는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공장은 공업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인데, 그래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이고 층수가 2층 이하짜리 공장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 건물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연면적 합이 100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200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400, 100, 200, 400, 200이 늘어나네요. 100은 일반 건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축하는 모든 100 이하짜리 건물은 다 신고예요. 200은 뭐냐면 창고예요.
400은 축사나 작물 재배사인데 창고하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어디에서만 신고냐면 읍 면지역에서 지을 때만 신고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스를 정리하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볼펜 놓으실래요? 외웁니다. 자, 집중하시고 또 3분 있다가 한 분씩 일어나서 외우고 그 다음에 쉬는 거로 매년 그럽니다. 매년 꼭 외우셔야 되거든요. 꼭 매년 그럽니다. 매년 모니터에서 서 있는다든지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그죠? 외우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할게요. 바닥 얼마? 85. 우리나라는 보통 국민주택 규모도 85거든요. 85를 작게 보는 것 같아요. 바닥 얼마? 85. 바닥은요? 높이는? 정중하면 신고입니다. 바닥은요? 높이는 3m. 바닥, 높이 3m. 신축할 때는 어디 선대요? 그러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조죠. 촌에서 이러면 돼요. 어디서요? 촌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텐데 그러니까 2미, 3미, 2미, 3미. 미자를 기억해야 돼요. 이하는 아니고 미만이라서 그죠? 2미, 3미. 2미, 3미는 신고요. 바닥, 높이 5대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2미, 3미. 대수할 때도 2미, 3미. 그죠? 어떤 대수는 수습만 할 때 외형 변화가 없죠. 수습만 하면. 그죠? 외부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경미한 거 봐서 신고하면 됩니다. 바닥, 높이, 어디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2미, 3미. 대수할 때도 2미, 3미. 뭐에 해당하는 대수는? 수습만 하는 대수. 편수설계 대수는 뭐가 정한다고요? 조례. 높이. 높이라는데 85이라면 안 되지. 그죠? 이제 질문하는 내용을 듣고 내 마음대로 문제를 바꾸지 말고. 자, 높이. 규모는 바닥은 대선도 어디서? 표준설계도서는 높이는 바닥은 어디서? 얼마짜리? 2미, 3미. 됐죠. 표준설계도서는요? 조례죠. 자, 공장은 공업지역 지구단 산업단지인데 얼마짜리입니까? 500 이하 이고 몇 층? 2층 이하. 그래서 남겨두면 숫자만 남겨두면 5하고 뭐가 남아요? 2가 남죠. 그래서 오이 공장 지을 때는 뭐 한다? 신고한다. 무슨 공장? 오이 공장. 무슨 공장이라고요? 오이 공장. 무슨 공장? 오이 공장이에요. 오이 공장. 바닥, 높이, 어디서? 얼마짜리? 대선도? 뭔 대선? 수선. 표준석에서는 조례. 무슨 공장이라고요? 오이 공장. 신축은? 바닥은? 얼마짜리? 어디서? 높이는? 무슨 공장? 표준석에서는 조례. 그 다음에 소형 건물입니다. 100, 200, 400이거든요. 100은 일반 건물이에요. 100은 우리가 짓는 모든 일반 건물은 다 신고하면 돼요. 200은 뭐라고요? 창고. 400은 축사나 작물 재배사. 근데 창고나 축사 작물 재배사는 어디에서만 신고라고요? 읍면에서만 신고입니다. 바닥. 어디서? 얼마짜리? 높이는? 무슨 공장? 100은요? 200은? 400은? 축사나 작물 재배사. 높이는? 3m. 어디서? 바닥은? 대수선은? 촌에서? 얼마짜리? 무슨 공장? 200은? 400은? 됐어. 끝. 더 외웠잖아. 외우죠? 5분도 안 걸리는데 한 3분 조금 넘게 걸리네. 제가 이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암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책 한 권을 다 외워요. 찔끔 외우고 이제 묻는 게 아니고 묻고 그 다음에 여러 번을 반복해가지고 외우고 외워졌지? 머리에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끝내는 거야.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야.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때 지금은 3분, 5분 걸리잖아. 그 다음에 할 때 1분 보면 그게 외워진다고. 그래가지고 암기된 걸 추가해가지고 시험 치기 전날 다다다닥 넘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나면 풀고 놓으면서 머리 싹
흔들어 버리면 다 잊어먹고, 그래. 그게 시험이야. 평생을 안개하듯이 그렇게 외우는 분들이 많아요. 평생을 써먹는다고 그러다. 평생을 써먹을 일이 없어. 실무의 현장에 나가면 내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원리를 알고 그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숫자는 책에 항상 있고 숫자는 항상 바뀌어. 개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암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기한 걸 추출해가지고 여러 번을 돌리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근데 공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할 사항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암기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거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돼요. 압축 강의를. 그럼 외워져요. 책 한 권 다 외웁니다. 자, 어디 있어? 무슨 공장? 100원, 200원, 400원. 잘하네. 이렇게 신고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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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허가받은 거는 얼마나 착공해야 돼? 2년 했죠? 신고했죠? 요거는 얼마나 착공을 하냐면 1년 안에 착공해야 됩니다. 몇 년요?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면 신고는 실효됩니다. 효력을 상실해버려요. 아까 허가는 취소한다고 했죠. 그죠? 신고는 뭐 한다고요? 실효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나와 있나? 밑에 있나? 자, 밑에 양가로 3번을 봐봐요.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날부터 몇 년입니까? 1년.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는 뭐 한다? 효력이 없어진다. 이것도 시험에 잘 냅니다. 객관식으로. 취소한다로 내겠죠. 그죠? 실효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야도 1년 범위에서 연장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예, 연장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협의 대상 근무라고 나오는데 좀 쉴까요? 예, 좀 씻고 마무리 짓게요.